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펼치신다.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최채석 총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종받은 자여. 주께서 다시 우리를 아노라메라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여 삼창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라파리켄도 홀리스마르카르.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라시마이카르리스카르리스카. 주여 라서르리 칸나라파이켄도루스카 마이카르리스카. 주여 우리 성도권을 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주에서 라서르리 칸나라파이켄도루스카루바레스카. 주의 성령의 임자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절 봅시다. 창세기 1장 31절 한 절만 봅시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짓고 풀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주민자치라는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광호 목사님이 간파하시고 대한민국의 예수마을 뭐지? 자유마을. 나는 그 서울시에서 제일 나쁜 데만 맡았어. 중랑구, 꼴통들 중랑구. 그 다음에 노원구, 평생 노원구는 그냥 이 자포들만 있어. 노원구. 그 다음에 저기 도봉구. 그 다음에 여기 강북구. 그 다음에 성북구. 전부 다 꼴통들만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자주 안 왔어. 왜냐? 우리 목사님이 여장부야. 여장부. 얼마나 강력하게 잘 싸우시고 그리고 또 영성도 충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여기는 안 와도 잘하시니까 오늘 안 왔어요. 오늘 처음 왔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북구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북구를 어떤 나라로 어떤 동네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줬어. 그래서 옛날에 속담에 아이가 태어나면 저 목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누가 태어나든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배골치 않도록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런 좋은 세상을 마귀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루시퍼 마귀 사탄이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를 꺼득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타락해 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 같은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개척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좋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는 내 혼자 살 것 같으면 그럭저럭 살다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후손이 살고 있어. 우리 후손이 살아가야 돼. 우리 후손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나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털고 일어났습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되 우리는 발톱을 감춰야 돼요. 너무 싸워버리면요, 저 대우폰 저 새끼들, 저 정강원 저 철다고들 저 새끼들 안 돼, 할 필요 없어 이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발톱을 감추고 우리는 내유 외강. 속은 강하지만 외는 부드러워야 돼. 여성처럼 부드러워야 돼. 이런 거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반드시 성북교에서 2명 당선시킵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는 특별히 달라. 또 성북은 목사님, 왜냐 사랑교회가 진추고 있잖아요. 정광 목사님이 이 건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100% 2 사람을 당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켜 가지고 죄 짓게 만들어서 그 좋은 세상, 그 좋은 땅,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땅,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마귀가 파괴시켜 버렸어요. 죄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온 세상이 엉겅퀴가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는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꿔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임무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임무가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잠깐 좀 들어봤는데도 대단하구나. 여기는 대단한 분만 모였어. 우리 목사님 아주 대단한 분이야. 여 장분이야, 장군. 같이 사신 분도 더 장군이야. 여러분도 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막 결단코 지켜내겠다는 막 이 불붙은 심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가 돼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잠시 두서없이 몇 마디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다음에 포식에 주었더라. 우리 사람이 먹고 살고 우리 사람이 즐기며 살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좋았는데 바로 사탄이 이 땅을 파괴시켰고 이 조화를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참으로 혼란이 오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그 타락시켰던 누시포 사탄이 김정은 속에 들어가고 김일성 속에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우리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에 감염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공산화 만들려고 이미 뿌리가 다 놓여져 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서 이 땅을 바꿔놓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개간하게 하옵소서. 결단코 예수 마을 예수 우리 자유마을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무장 목사님을 유시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결단코 승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맨 뒤에 보면 할 수 있다 찬송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200석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맨 뒤에 있거든요. 맨 뒤에. 맨 뒤에 할 수 있다가 있어요. 두 개가 할 수 있다는데 맨 뒤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헌금 시간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서가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북구가 그동안 서울시장은 성북구 전체가 20개 동이 모두 한결같이 오세훈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대선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북구가 대선 때에 우리는 6개의 구역만 승리를 했고 나머지 14구역은 우리는 좌파의 이재명을 찍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기에 주여, 부족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통하여 이번에 성북구에 하나님이여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북구와 함께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전역을 하나님 태워주시어서 200석 아니라 300석도 해낼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내 목숨이 아니라서 나왔습니다. 주님 것이기에 나왔습니다.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기에 주님 앞에,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니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의 공산주의는, 레닌의 소련 공산주의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경상평의 공산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김일성의 공산주의 수사파가 척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4대 기둥을 이룩한 건국이 대대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적놈을 잡아내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저 공산주의의 도적놈을 때려잡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척결시켜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예수한것 복음 통일 이룩하여 주시고 자유화를 통하여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기 20개 동의 대표님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요, 왕따도 당했고요, 평가름도 당했습니다. 괜히 여기 여러분들이 대표님이 된 이후부터 바라보는 색깔이 달라졌어요. 같은 교회 성도라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 빛이 가시는 길, 우리 유관순이 가시는 길이 결코 평민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는 길, 박정희 대통령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가는 길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가시는 길이 목숨을 내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 물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어서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나섰고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아버지들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요,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나왔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 드리는데, 오늘 우리에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게 200만 원이 되면, 그동안 우리 헌금을 조금 모아진 게 있어요. 200만 원이 넘으면 20개 동의 대표님들한테 10만 원씩 교통비라도 주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발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오늘의 행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최현창 대표님이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광고를 잠깐 하니까 최현창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오늘은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는 성북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우리 추현창 대표님 같은 분들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들었고 이번에는 PPT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서 제대로 영상을 봐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저기 우리 대표님들이 오늘 총 걸기해야 합니다. 총 발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님들은 모두 다 뒤로 가셔가지고 자기에게 해당된 깃발을 가지고 이 앞으로 나오십니다. 깃발이 없는 분들도 그냥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따에 이 우리 추현창 대표님의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이번에 성탄절이 됐고 여러분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셔가지고 후원이 들어왔어요. 나는 고작 작은 양말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을 대표님들을 드리려고 작은 양말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드리라고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에게만 드린다고 우리 대원님들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대표님들이 너무 그간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대원님들까지도 다 챙기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현창 대표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상숙 네, 이윤자. 네. 소리. 소리가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했는데 참 이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시키다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희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해가지고 하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최초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1940년 경에 구장이라는 제도가 실시됐어요. 구장. 그래서 옛날에 그분들에게 수구료로 보리 철에는 보리 한 말, 또 쌀, 벼, 그러니까 나락 철에는 나락 5개 정도, 요 정도를 갖다 수고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구 한 말이 되면서 이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또 산업화가 되면서 통장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준비참여 이 제도가 보면은 이장의 역사는 한 80년 됩니다. 80년. 그 다음에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파들도 80년 동안 이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80년 동안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자금과 또 모든 전략을 받아가지고 압력하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가장 결과물이 오늘날 뭐냐면 기본 주민자치법입니다.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수들은 어느 누구도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일한 삶을 살아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초가집 여기 보면 초가집이 보이죠. 이 초가집이 우리가 옛날 살던 그 집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옆에 이제 서리터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요 아파트가 이렇게 여기 성북구입니다. 이게 저 뒤에 행시봉에서 찍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발전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살고 있으면은 이 잘 사는 이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복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이분들로부터 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정권이 이제 어떤 정권이 양쪽 다 연하야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그 사업이 없어요. 그 평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세력이 막강해지면은 이게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이 행태가 지금 붕괴시키는 행태고, 요전에 이제 그 2004년도를 지나가지고 그렇죠. 2004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 후에 노무현이가 열린우리당이라고 대통령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해창 후보하고 붙어가지고 노무현이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럴 때 한나라당이라는 세력이 국회의원 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소야대가 형국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한나라당이 너무나 행패를 많이 부려가지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멸망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이제 여당이 의석수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어느 한쪽이 개판을 부리게 되면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세력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보수들이 정권을 잡으면 법과 상식, 공정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합니다. 좌파들은 지금 알다시피 모든 시스템을 공산화시켜 놨습니다. 지금 이제 공기업 사장들을 문재인이가 그만두면서 한 달 놔두고 모든 공기업의 빈자리를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무직이라는 게 있는데, 정무직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별정직입니다. 이 임기는 뭐 3년에서 5년까지 보장이 되는 건데,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임명권자가 임기가 끝나면은 대통령 그 임명자가 임명한 그 공기업 사장들은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내 임기 3년으로 임명받았지 않느냐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수는 이때까지 물러나지 않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화 돼가지고 합의는 했다고 그래요. 보니까 여야가 국회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이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의위원장 전현희하고 둘은 살려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공기업 사장들은 12월까지 월급 받아 먹고 1월 달에 그만두는 걸로 일부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뭐 그게 돼야 그게 정상인데, 그런데 주민 이 자체의 실태를 보면은 주민 이 자체의 기본법 자체는 공산화법입니다. 공산화법. 옛날에 우리가 인민위원회가 있었고 인민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엄청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그와 같은 이번에는 말로는 주민 자치라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 실제로 실체는 말이지 북의 인민위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상에 오염된 주사파들하고 종북 세력들이 결국은 주민자치법을 만드는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금 일반 우리 그 소상공인들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아이고 어떤 놈이 돼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런 역사들이 우리한테 계속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가 잘 살고 세계가 10위권에 들어간 경제대국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안이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뭐 미사일 대포 아무리 쏴도 신경 안 씁니다. 남은 동네에 이래로 생각해요.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거 전국에 동의 3,506개인데 여기 옆에 사진이 김영배라고 국회의원, 지금 이거 화면이 좁아서 잘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을 비롯해 19명이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 기본에 이명박이 대통령 할 때에 주민자치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킨 그 법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좌파들이 지금 이 사람이 다시 발의를 한 법을 2019년 1월 19일 날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류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주민자치로 주민이 자치적으로 그 행정을 갖다 이끌어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실체를 들어가 보면 주민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재외 동포와 외국인 기관이나 사업체 직원들,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직원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까지를 포함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좌파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주민 활동을 동원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외국인은 중국인을 이제 계속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8조에 보면은 1항에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획 능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 말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보면은 영주의 체류자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으로 해서, 여기 사람이 이게 중요해요. 주민이어야 되죠. 주민자치법에 올라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 맞습니다. 근데 그 주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이래 되면은 모든 행정지역, 예를 들어서 저 목포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얼마든지 주민자치회 의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동네 가가지고 행정을 갖다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교포들, 탈북민들,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법에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 사무국 직원들은 공무원이 되는 걸로 자동으로 공무원이 됩니다. 이제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의 직원이 선출이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구역 내에서 주소를 갖지 않는 초중고등학교나 그 다음에 교동교육법 제2조 각 호 학교 수업 학생과 직원, 이건 정교조라고 아시죠? 정교조. 교원이 있고 정교조가 있는데 이 정교조 선생님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거기서 활동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정교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 갖다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성주마을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방과 후에 이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을 하다 한답니다. 한두 시간씩. 이 공산화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개콘 중국 교포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무슬림을 갖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주민자치회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또 흉악범, 전과자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모섬들을 완장 채워줬듯이 그렇게 또 하는 겁니다. 이 사무원은 주민자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장이 임명하여 전문성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 일정 비율을 갖다 인기적 공무원을 한다 그래 놨어요. 그래서 공무원 그냥 전과자나 그 다음에 탈북민들 이런 사람을 공무원으로 만드는 꼼수예요. 꼼수. 이게 꼼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의 그 보수나 복무,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서는 이 법의 정관 외에 지방공무원법에 적용한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 편법으로 공무원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예산 낭비가 이제 있는데 이 법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장 통장들이 전국에 10만 명 채 안 됩니다. 9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연간 나가서 3,600억이 나갑니다. 30만씩 한 달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로 해도 충분히 지방행정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좌파들이 왜 이걸 만들었냐 하면은 앞으로 선거 조직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공산화를 하겠다네요. 완전 좌파들이 정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한 거기 때문에 심각성이 많습니다. 근데 예산을 어떻게 이번에 김정배가 만들어 놨냐 하면은 연간 1조 8,487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연간. 이게 5년 동안 하고 5년 동안 다시 또 책정하게 됐어요. 5년 동안 9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9조 이상이. 이장 통장 1년에 3,6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지금도 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예산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10년 동안 1조 8천억이 새 나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1조가 주민자치회에 쏟아져 나간 거예요. 8천억은 시민단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나 좌파들의 ATM 기계라 그래요. 서울시가.
그래서 오세훈이가 다 묶어버렸어요. 지원 안 해줍니다. 그 오세훈이가.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서울시만 해도 12명이 12명이 우리 12명이 국민의힘이 됐고 8명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기초단체장은 현재 주민자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북구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정보공개제도 이걸 갖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꼼수인데 이것도 보면은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어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정부 기관단체, 자치단체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안부가 이걸 갖다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보를 다 가지고 선거에 활용하고 모든 다른데 저들 원하는 데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보공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시스템에 들어가 우리 정보공개를 국가기관 전 18개 중앙부처 17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일로 지방자치를 넘어가는 순간 완전 이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부까지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 또 한 가지만요. 공유 재산을 갖다가 주민자체가 이거 우리한테 팔아 우선적으로 매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도 공공시설 우리가 써야 되겠어 우선적으로 좀 다오 그럼 줘야 됩니다. 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국가자재, 주민자재 업종이 제한 없어 업종. 이 수익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법정에 보면은 그러면 주민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 공공농장 주택사업, 금융업, 리모델링 사업, 건강 요양사업, 그 다음에 공공주차장, 힐링센터, 수리원, 공공센터, 공동마켓, 공공부동산 중개, 농산물 시설 온갖 걸 다 하도록 돼. 이게 백화점이에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 다 죽고 중소기업도 다 죽는 거예요. 얘네들이 모든 경쟁을 다 져버리는 거예요. 이 지는 순간 이 완전 무판 앞으로 절대 거기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조 8천억 정도 되는 예산이 향후 지급되는 것은 50조에서 100조를 보는 거예요. 50조에서 200조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 연간 예산이 636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신청했는 게. 그런데 200조 들어가면 800조 1000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우리나라 규모보다 훨씬 큰 독일 같은 데도 우리나라보다 예산이 40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엄청난 재정 요소가 발생하는데 이거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심하게 생각해도 또 한 가지 이제 종교 탄압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종교 탄압. 이거 지금 누구도 제기를 안 했어요. 내가 이걸 해보니까 지난 이제 2001년에부터 2014년 초동 미국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도무지 걔네들하고 게릴라로 싸울 수가 없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할 때 2021년 4월 달에 철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이 아프간 무슬림들을 390명을 갖다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이 문재인이나 좌파들은 이 무슬림들을 저거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들을 투표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390분의 우리나라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만 1만 명이 있습니다. 1만 명. 그래서 무슬림까지도 저희들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무슬림이 들어오면 기독교하고 완전 적대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얘네들 못 당해냅니다. 얘네는 목숨을 바쳐야 영광으로 생각해요. 알라를 코란경을 믿거든 얘네들은. 코란에 보면은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알라 옆에 간다. 죽어서 알라 옆에 간다.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폭탄들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얘네들한테 지금 외국인들 보험 혜택을 계속 줬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새 나가는 게 7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 법을 바꾼다고 했어요. 이제 현재 2016년도의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무슬림 수가 20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2년 경우에는 약 30만 명 정도 됐어요. 이들은 이제
주민자치법 기본 제8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숨어 있는 게 뭐예요? 성별, 신분, 종교, 인종 등을 열거해 놨는데 보면은 동성애자가 나와요. 여기서 동성애주의자, 또 주체사상 신봉자, 반사회적 이단, 중국인, 무슬림 등의 외국인들이 공공연히 활동할 만듦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포섭되어 갖고 좌파 조직원이 된다는 거예요. 좌파 조직원이.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 기독교를 탄압하는 결과는 뭐냐면 만일 이 법에 의하면 만일 그 전도를 허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절대 그 전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겟가 두 번째는 기독교 탄압입니다. 탄압으로 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프랑스 노틀담에 성당을 테러를 했어요. 애들이 보면은 테러 잘 하잖아요. 이 무슬림들이. 그 다음에 미국 뉴욕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무슬림들입니다. 이거 전부 다.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서 무슬림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를 붕괴시킬 거예요. 주사파들이 지금 노조가 민노총이 저렇게 하듯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파들이 사악한 살해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 대행고소에 4,000명 이상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6.25 때 인민군들이 우리나라에 삼아있던 고정간첩들이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전부 다. 총 먹고. 그래서 인민군들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생존하는 기생충 같은 고정간첩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함흥동굴에는 12,000명이 죽었어요. 이 굴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죽은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런 거 잘 안 파기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거창이는 경상남도 거창이 서부 경남 쪽에 있는데 여기 신원면 일대 600명이 다 몰살됐습니다. 이거는 인민군 행위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그 신원군 일대 그 빨갱이들 하도 많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경찰하고 군이 합동해서 좀 사살해 줍니다. 600명. 그런데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거창의 양민이 학살들 여기 보상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5.18 유공자보다도 여기가 먼저 보상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좌파들 순서 모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600명이나 사살돼서 강주에 157명밖에 지금 사상자 없어요. 죽은 사람이요. 근데 거창에 600명을 이렇게 몰살시켜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 하나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 안 하고 이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말 한마디 안 하지 않습니까? 강주로 지금 또 법을 또 보완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악행을 갖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민재판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인민재판. 이 인민재판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고요. 요 사람들이 이제 처형 대상이 처형 대상. 이 사람들 갖다 인민재판 땅땅 때리면은 칼로 가지고 잘라버리고 작대까지 잘라 이래 죽었습니다. 이거 인민재판에서. 엄청나게 잘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 1학년 때 겪은 겁니다. 제가 지리산 밑에서 살았거든요. 보면 정순덕이라는 고정간첩이 있었어요. 이 간첩은 19살 때 가부가 돼가지고 신랑이 빨치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아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빨치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이홍이라는 간첩하고 이제 동거를 하게 되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이걸 이제 잡혔냐면은 68년도 그럴 거야 아마 이거. 1968년도에 산청읍에 미장원에 내려왔다 잡혔어요. 이건 근대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제 고정간첩 이 사람은 아주 악질.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와요. 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하문을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글을 잘 읽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는 좋았나 봐요. 또 한 가지 보도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보도연맹. 여기는 우리가 좌파가 했다 우파가 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사건은 맞습니다. 이 보도연맹은 이승만이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좌파가 80%가 넘었습니다. 우파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보도연맹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거, 뭐 밀가루, 그 다음에 쌀 이런 걸 나눠주면서
좌파들이 전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되었어요. 30만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전쟁이 6.25가 딱 터졌는데 이 사람들이 만일 군인들이 북으로 북진하면 광주, 순천 그래서 밀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승만이 그때 좌파를 한번 척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30만을 사살시켰습니다. 그때 1차 우리 목사님이 설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1차 한 30 그 주사파를 척결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도연맹 이 정이 이렇게 줬어요 실제로. 정 있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보국의 비밀 해제 문서를 보면 또 이런 그 살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보도연맹 3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이 상당한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이게 이제 좌우가 대립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마을을 만들어갖고 완전하게 법제화를 시켜놓고 나면은 이들이 다시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유마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사파를 갖다가 실제 조정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여기 보면은 그 중국 공산당이 1917년 박근혜가 탄핵에 한참 강화문에 촛불을 들고 떠들 때 그때 송영길이라는 서울시장 나왔던 송영길이가 있어요. 송영길 국회의원 신분으로 중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들어가가지고 공산당과 거래를 했어요. 무슨 거래냐?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중국 너희 밑으로 속국에 들어올게. 너희들 우리 세계를 도와다오 그런 거예요. 그럼 뭘 도와달라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 있고 우마오당이라는 있어. 우마오당의 사이버 조직입니다. 사이버조 1,000만 명이 1,000만 명이 우리나라 여론 조작 다 해버리고 심지어 투표까지 조작 다 합니다. 이 세력도 손을 잡고 또 돈을 대달라. 그 다음에 그래서 중국에 지원해줄게. 그럼 니들 뭐 해줄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럼 집권하면 사드 배치 추가 안 하는데 반대 확실히 해주겠다. 그 다음에 현재 배치된 사드를 갖다가 운용 못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파괴. 이거 아무튼 파기 시도해. 우리 정광 목사님이 맨날 외치는 게 한미동맹 우리는 유지 아닙니까? 한미동맹 파괴하고 나면 아다시피 우리는 공산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중국의 사이버가 가동이 돼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마을의 최종 목적은 자유통일인데요.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200석 이상이 우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마을 하게 된 거고, 국회의원이 200석이 되면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국회의원이 우리가 300명인데 3분의 2가 돼야만 헌법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은 200석이 안 되면 헌법은 개정하지 않아도 180석 이상이 되면은 일반 모든 법은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치 독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180석도 굉장히 두려운 상대가, 저는 원래 부정선거 이거 할 때 4.15 부정선거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200석을 계산하고 했던 거예요. 200석 하고 나서 완전 공산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데이터를 갖다 잘못 입력해가지고 이게 지금 180석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이 굉장히 우리는 남의 군사력과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북한의 자원 이런 거는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자유마을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도 국회의원도 국민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광 목사님 주도로 자유마을을 대표들이 주민자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는 전국 3,506개의 읍면동에 자유마을 대표를 만들어서 자유마을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인데요, 이거는. 이게 보면은 이제 지난 총선하고 지방선거하고 이거 이제 20대 대선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인데 유권자 수가 4,416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지선에서는 좀 늘어나서 한 4만 늘어났는데, 그죠? 4,430만이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인구가 우리가 40대가 815만이고 50대가 860만이 돼요. 근데 우리 60대는 뭐 722만밖에 안 돼요. 70대는 590만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40대, 50대가 절대적으로 이제 주사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20대 그래봐야 659만밖에 안 되고, 10대는 우리가 18세, 19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9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권조선 잃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20대 지선 지방선거고, 지난 6일 지방선거고, 그 다음에 이건 대선, 지난 윤석열 대선 때 이 정도 되는 거고, 21대 대선 이걸 볼 것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이제 지난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4.15 선거에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171석이고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의당, 뭐 기본소득당 이래가지고 비례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얘네들이 한 180석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의 110석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국민의힘의 당 조직은 이제 의원수 300명 중에서 지역구 253개거든요. 근데 헌법에 보면 200명을 갖다가 이제 200명 이상으로 이제 정해놨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그런데 비례대표가 47명, 53명이고 300명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석수는 110명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또 동대표도 없고, 오합지졸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조직은 믿을 수도 없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2020년 4월 10일 그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43만 1,581명의 유권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성북구가 그래, 성북구. 43만 1,581명이 성북구 유권자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변 김영배가 82,924표를 득했어요. 그 다음에 득표율은 60.9%, 유효 투표소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권자 수 39.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얘네들이 좌파들이 보통 40%를 안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성북구 을의 기동민이는 여기 9개 동이고 저쪽은 11개 동이거든요. 을에는 9개 동 중에서 20만 8천 명밖에 안 되는데 유권자 수가 득표수의 7만 748만 말이에요. 그리고 득표율은 마이너스 59.36이에요. 근데 유권자 수의 40.64%를 해도 이거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는 두 개 다 뺏겼습니다. 뺏겼는데 이제 자유마을 동조직을 보면은 우리 뭐 동대표부터 이렇게 쭉 조직이 구성해 부총무서기 회계 조직부장 사업부장 언론대표 문화예술대표 국가기획대표 행사기획대표 교육부장 콜센터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고 또 12명이 조율됐는데 이제 여기서 12명이 첫 번째 1인당 10명씩을 갖다가 조직을 갖다가 명단을 갖다 확실하게 받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1,120명이 그러니까 언제 120명이 되죠. 12명이니까 120명이 되죠. 그래서 120명이 또 10표씩만 더 가져오면은 1,2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더 나가고 또 10표씩만 더 하면은 12,000명이 됩니다. 12,000명이 되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다 해봐야 우리 저 성북갑이 23만밖에 안 되거든요. 유권자 수가. 그럼 우리 그 동네 10,000명씩이면 20만이에요. 20만. 그렇게 나올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목사님께서 5,000명 그러는 것은 5,000명 두 배로 보면 10,000명이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12만 명까지 안 가도 10,000명까지 5,000명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 완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뭐 서울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그다음에 그 구의원, 시의원 모든 선출직은 우리가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좀 튼튼해야 돼요. 모집 방법은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자기 동네 안에서 해야 됩니다. 1동, 1동, 3동, 2동, 3동, 4동, 5동 자기 동네 안에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장 미장원을 먼저 가야 돼요. 미장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머리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포석 이런 걸고 설득을 해서 가입시키고 남자는 이발소,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재래시장 위치한 식당, 그다음에 금은방, 뭐 참기름집 이런 데가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부서를 설치할 때는 시장 재래시장 입구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동 2동이든 3동이든 4동 상관없이 부서를 설치하면 2동 사람, 3동 사람, 4동 사람 다 걸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하철역 이런 걸 선택하기보다는 재래시장 입구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그 지역 사람을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친구나 친인척 이런 사람을 동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부서를 설치해서 이제 지역을 석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는 조직에 달려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그 당의 조직 차이는 분명하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정가사범이라도 당론으로 공천만 딱 되면 그냥 불문하고 뜯고 그냥 밀립니다. 그런데 국민의원 있잖아요. 당론으로 확정된 당 대표를 대해서 무조건 사망해서 그냥 헐 뜯어대기 시작해요. 그 정책도 그렇고 뭐 그 사람 인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어디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보면 색깔이 짙은 여기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여기서는 울산을 빼고는 전부 다 짙은 붉은색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70% 80% 이상 되는 데고 이제 좀 강원도 충청도 서울 경기 서울 인천에는 10개 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전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대를 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하고 전라남북도 광주 그다음에 제주도. 우리는 전부 다 강원도 인천 서울 그다음에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울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뭐 유권자 수가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970만 표, 국민의힘이 1190만 표 이 정도 됐어요. 서울을 보면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데 국민의힘이 17개 구청을 차지했고요. 더불어민주당 8군데 구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직계 나온 데가 여기 서초, 강남이 거의 보수가 완벽하게 있고 나머지는 좀 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내가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보면 송영길이하고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선거를 했어요. 했는데 오세훈이가 이겼죠.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은 당일 투표하고 이제 사전 투표가 있었는데 보면은 여기 더불어민주당 사전 투표에서 엄청 당일 투표에서는 얼마 안 나와요. 32%만 사전 투표 47%가 나와요. 오세훈은 당일 투표에서 60%가 나오고 사전 간의 투표에서는 49%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서울시가 전부 다 오세훈이 거의 다 이겼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박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겼어요. 오세훈이가 이제 60% 32, 47, 49 이렇게 되거든요. 이겼단 말이야. 그런데 구청장 선거가 좀 이상하다 이거 구청장 선거. 구청장 선거를 보면은 김영배하고 여기 지금 이성노하고 그 다음에 정태근이라고 그 친구가 여기 와 당기면서 가다가 이제 나왔었는데 정태근 이성노가 있는데 옛날 보면은 당일 똑같은 날 사전 투표도 하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보수가 똑같이 오세훈 찍었던 사람이 이성노를 안 찍고 정태근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 사기잖아요, 사기. 봐봐요. 졌어. 선거구청 선거 졌다고요. 나는 이거 부정투표라고 봐요. 어떻게 당일날 똑같이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고요. 결국은 정태근이가 졌어요. 사전 투표에 졌다고요. 사전 투표에. 사전 투표로 갖고 조작했거든요. 당일 투표에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성노가 구청장으로 저러고 있습니다. 낙선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 성남시장 신상진 후보 지금 시장입니다. 제가 이제 선거대책 총괄 SNS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주시장 나갔던 조백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내하고 잘 압니다. 나한테 와서 그때 공천 좀 달라고 막 부탁하고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 신상진은 예선에서 공천을 30% 이상을 상대 후보를 이겨가지고 공천이 확정되었고 조백국은 이제 예선에서 그러니까 좀 떨어졌었어요. 내가 볼 때는 파주는 전통적으로 보수층입니다. 여기가 보수층인데 여기서는 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 제가 이장연합회 회장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거기 조직도 내가 이거 뭐 시장 선거뿐 아니라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단 졌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이 조직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 조민국이가 그 전 때부터 국회의원 계속 공천받다가 못 받고 나서 이번에 이제 그 시장 공천받아 나가가지고 사실 지지 기반이 연약하긴 했어요. 그래서 나 변국이가 한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으면 좀 미안하긴 하고, 그래서 이제 조직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딱 해고 손 떼버리면은 그 다음에 절대 우리가 이긴다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면동 대표가 당선돼서 조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또 은면동 대표가 그것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각 대표는 헌신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직적으로 내리는 지침에 따라야 하고, 독자적인 발상은 금지돼야 합니다. 다른 단체와 연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전국에 이제 제일 큰 단체 중에서 이장 통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 이통장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장들인 9만 7천 명이에요, 전국가. 그다음 통장 이통장 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17개 시도지부가 있습니다. 전국 259개 지회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3,506개 읍면동 협의회장이 있어요. 여기는 조직이 딱 짜져 있어요. 여기하고 악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악수만 하면 그냥 시골 조직은, 특히 이장 조직은 악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마을이 지금 조직을 좀 갖춰봐야 되겠다. 조직이 좀 상당히 좀 연약하다. 그래서 뭐가 문제, 대국보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뭐 대국보이 100만 부장, 10만 부장, 10,000 부장, 1000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이제 총재가 있고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이천 교수가 총재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조직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부실해요.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총재가 있으면 조직총괄본부장이 있어야 되고, 시도지부장이 있어야 되고, 시군구 지회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읍면동 협의회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부를 받쳐줘야 돼요. 정공환 목사님한테 총재와 행정비서실장, 그 다음에 대국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선박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옆에는 행정실이 하나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사무처장, 사무국장, 간사가 붙어줘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연합을 하면은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조직을 딱 갖추면 끝나는데, 내가 이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이 조직도는. 이걸 해놓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조직 전혀 안 갖춰 있어요. 목사님만 그냥 공주의 대포만 쏘고 나면은 밑에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밑에 그 분들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죠.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조직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꼭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오늘 목사님과 계시니까 꼭 이거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장과 자유마을이 있고 이장 통장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장과 통장 자유마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마을은 정광훈 목사님 몇 년만 내에 목숨 걸고 있거든요. 그 괜찮점입니다. 숫자를 맞추면 로드맵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 조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깝깝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장들도 조직은 갖춰 있는데 이놈들도 브레인이 없어요. 브레인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통장 연합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주민 자체는 주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실제로 주민 자체에서는 주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주민에 의해 뽑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직을 대표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얘들 목적 공사주의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마을도 주민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1대1 맨투맨으로 각계 전투를 해서 다 만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의 자유마을 조직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겨야 되고요. 또 이 통장을 연합하면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 공식입니다. 이걸 벗어나면은 절대 내가 볼 때는 저는 선거를 수십 년 해봤어요. 내가 이명박 대통령 선거 내가 당선시켰죠. 박근혜 당선시켰죠. 그 다음에 이해창이 때는 내가 해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윤석열 할 때도 내가 홍보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대 대통령 때 홍보단장을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선거는 내가 어디 가도 내가 이길 자신, 신상진이도 완전히 들어가 지금 져 있는 거를 김민순 후보가
같은 국민의힘에서 1년 전부터 100억의 돈을 쓴 거예요. 써가지고 완전 조직 장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딱 2주 만에 딱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가 신상이 공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서울시에 보면 25개 구가 있어요. 구가 있는데 전체 동은 399개입니다. 399개. 근데 뭐 이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그 데이터를 내보내서 내가 만든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해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저는 뭐 기자로서도 활동을 했고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이길 때는 조직력이 갖춰서 설 때겠고 질 때는 조직력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거에 꼭 필요한 게 자금력입니다. 자금력이 없으면 우리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만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크게는 어떻게 안 되지만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분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돼갖고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가 뭐 200석을 해서 대통령이 오래 된다 하더라도 뭐 우리한테 돌아올 게 있겠나? 저는 여기서 대표 뭐 연금 받고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 연금도 받으시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자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지난번에 전문에 헌법 전문에는 자유가 2번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우리나라 그 조문에 보면은 뭐 자유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가 없어지면 우리 모두가 우리 민주주의가 허물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꼭 열심히 해가지고 자유만을 꼭 선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조직을 보았죠. 우리 성북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여기 이것도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홍천을 가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계시는 저와 같은 정 지부장님이신데 정 지부장님들이 요 말할 때 대표님들은 뒤로 다 가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대표님들은 아니 여기 나도 딴 사람 여기 목사님을 대용하면 돼. 네. 자 여기 목사님 뒤로 가세요. 장이 3동 맡으시면 돼요. 목사님 가보니까 우리 여기 그 강남구를 책임져 주신 정 지부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미 우리 조직원들한테 제가 이거를 다 가지고 갔어요. 우리 성북구의 지도를 다 가지고 갔고 제가 우리 성북구의 선거의 그 전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에 몇 개 동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 것이 강남구를 가면 역삼동 지도가 나올 것이고 서초의 지도가 나올 것이고 교대가 지도가 나올 겁니다. 요런 지도를 만드셔가지고 지부장님께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조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성북구는 그동안에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여기는 머리 되는 사람은 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 되고자 오는 사람들은 가고 다 오영성만 오라 그랬어요. 오영성만. 오영성 목사님이 머리 없는 오영성 목사입니다 하잖아요. 여기는 머리는 정강원 목사님이고 우리는 몸통들이에요. 또 따라서 돈을 바라고 오시는 분들은 가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성북구는 대표님들에게 돈으로다가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너희가 있는 것을 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 나는 물부터 시작했다. 여러분 대표님들이 가정에서 먹는 거 가지고 동네를 섬기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세 번째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갔어요. 단일화, 하나. 우리 인식계동의 대표님들이 어디 가서 누구랑 머리끄댕이하고 싸워. 근데 내가 여기 계시는 목사님하고 원수지간이야. 근데 이 목사님이 누구랑 싸워. 우리 성북구는 모두가 다 우리 편을 들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뒤에 대표님들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뒤에 대표님들 크게 힘차게 대답합니다. 이식계동 대표님들, 아멘이 작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식계동 대표님들, 아멘. 여러분들, 제가 단일화 말하면 단일화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들 단일화, 목소리 작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식계동 대표님들 단일화. 옆에 계시는 분이 나랑 잘 사이가 안 좋더라도 그분이 누구랑 머리끄댕기고 싸운다면은 편 들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이게 조직인 것입니다. 조직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근데 조직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나랑 같이 이식계동에 내 대표님들인데 옆에서 싸우는데 불구경해? 안 돼요.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내 편이 누군지를 알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일화. 아셨지요? 다시 한번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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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계동은 있잖아. 단일화입니다. 이식계동 하면 단일화로 했습니다. 이식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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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스크는 벗어도 괜찮겠어요. 자, 여기서 훈련대장을 우리 방미자가 우리 여기 성북구는 3개인데요. 3분이 계시는데 월곡 이동에 있는 방미자는 훈련대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경희는 이경희는 이식계동의 화목대장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임명된 이식계동의 화목대장은 이경희. 또 훈련대장은 방미자. 훈련대장은 방미자 크게 외친다. 훈련대장. 목소리 작아 안 돼. 훈련대장. 화목대장. 다시 한번. 화목대장. 화목대장. 다 이게 우리는 하면 무조건 편든다요. 아시겠죠?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우리 성북구의 백부장, 천부장을 누가 건드려요? 저는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져요. 목숨을 걸어요. 상대가 누구든지 나는 그 사람을 억울케 말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북구 대표님들 누가 건드려? 내가 머리끄댕이 다 끌어들어 놓을 거야. 이건 우리 정강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래. 머리끄댕이 끄든다는 말.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힘차게 한번 하는데 우리는 종북 주사파를 척결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척결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종북 주사파를 목소리 작아서 공산당이 안 나가. 도적놈이 들어왔거든요. 도적놈은요 무기도 가져왔고요. 이 도적놈들은요 아주 재산 탈취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다 준비하고 가지고 왔어요. 이런 목소리 갖고 안 돼요. 종북 주사파를 대한민국에 도적놈이 들어왔는데 소련의 레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왔고요. 북한의 김일성이 주사파가 들어왔고요. 등소평 중국의 공산당이 감히 간첩다리가 대한민국을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종북 주사파를 하면 척결한다고 크게 외칩니다. 종북 주사파를 그 다음에 주민자치제를 하면 해체한답니다. 주민자치회를 자, 여기 우리는 자유민주,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인권, 입국론 경고해야 한다는데 이거를 4대 기둥이라고 제가 말할 겁니다. 이승만의 4대 기둥을 하면 여러분들은 견고해야 한다 이 말을 하시면 됩니다. 이승만의 4대 기둥을
이거를 익숙하지 않은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승만의 4대 기둥은 자유민주주의요, 자유시장 경제요, 한미동맹이요, 기독교의 이국론입니다. 70년 전에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고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70년 전에 북한은 조종동맹을 맺었습니다. 북한의 조종동맹이라는 것은 중국과의 동맹을 맺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통제 경제를 택했고 대한민국은 자유 경제를 택한 것입니다. 통제 경제를 택한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었고, 대한민국 자유 경제를 택한 나라는 누구나가 사장님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호떡을 팔아도 사장님, 비행기를 팔아도 사장님, 요즘에는 회장님까지 대표님까지 이렇게 우리가 일컬어주는 자유시장 경제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같이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가 너무나 정치를 멋지게 해놔서 정치적인 우리 이승만 아버지가 본인은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미래의 현실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현실은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마음대로 다니고 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있고 항공모함을 타고 다니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달구지만 있었던 부자인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4대 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을 이승만의 4대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승만의 4대 기둥하면 여러분은 견고히 한답니다. 이승만의 4대 기둥을, 이승만의 4대 기둥을, 이승만의 4대 기둥을, 그 다음에 자유마을을 하면 완성시킨다 합니다. 자유마을을, 그 다음에 총선에서 그러면 200석을 총선에서 200석을 라고 하면 완성시킨다 합니다. 총선에서 200석을, 총선에서 200석을, 총선에서 200석을. 다시 한번 성북구를 강조합니다. 오세훈 시장 때는 한결같이 이슬계동이 한결같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들은 반드시 오늘 우리 주현창 대표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부정투표가 개입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제가 이루어지면 투표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주민자치제가 이루어지면 투표용이 부정투표도 지금 억울해서 죽겠는데, 부정투표도 지금은 우리는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물며 주민자치제가 온다면 우리가 원하는 일꾼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사파를 하면 척결한다 합니다. 주사파를 주민자치제를 해체한다를 크게 합니다. 주민자치제를 4대 기둥을 견고히 한다 합니다. 4대 기둥을 자유마을을 총선에서 200석을 참을 부르면서 우리 대표님들이 앞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찬찬히 보건상가 참참참 아주 오지 마세요. 좀 이따 참참참 몇 페이지? 869 하나 869페이지 참참참 피 흘린 주님의 십자가 따라 아니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성령에 올라가세요.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주여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우리 대표님들을 향하여 큰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님들은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주사파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사파를 척결하라. 척결한다. 주사파를 다같이 주사파를 주민자치제를 해체한다. 주민자치제를 4대 기둥을 자유마을을 총선 200석을 완성시킨다. 성북권은 우리가 지켜낸다. 다같이 힘찬 박수를 쳐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참참 부르면서 제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참여하여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우리 을 지부장님이신데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부장 김병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당부할 것이 없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족 하나만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특별히 저희 남편은 군 출신이라 저기 목사님이 군인하고 연결하는데 우리가 아마 1호로 군인하고 매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시지 말고 이제 여기서 대표님들 하나씩 이제 부르시면서 월곡일동 대표님, 월곡일동 누구냐가 크게 하고 합니다. 월곡일동 이은자. 안녕하세요. 크게 해요. 왜? 잠잠하면. 안녕하세요. 월곡일동 이은자 대표입니다. 자,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월곡 이동. 네. 자, 월곡이동 대표 박미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곡이동 대표 박미자입니다. 파이팅!
네, 훈련대장으로 오늘 바로 예. 저도 모르게 임명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간동 이경희. 아유, 난 이경희를 사랑하나만 이경희를 불러드리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석관 대표 이경입니다. 와. 화목. 화목. 아유, 대단하네요. 화목대장입니다. 네, 화목대장 이경입니다. 여기는 대장님이에요. 대표가 아니고 대장님이십니다. 화목대장님, 교육대장님, 그 다음에 훈련대장님. 오늘 세 분이 임명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석간동 했지요. 그 다음에 보문일동. 네네네, 한상승. 제가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제. 큰 소리를 해야 돼요. 여기 장군이에요. 안녕하세요. 보문동 대표 한상숙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총무예요. 네, 총무입니다. 그 다음에 장이 일동. 큰 소리를 하십니다. 장애일동 대표 공경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이동. 큰 소리를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배민순입니다. 장애이동 대표입니다. 장이 대신 장이 삼동. 감사합니다. 네. 총괄 간사며 장이 삼동 대표 박미경입니다. 이분의 헌신이 엄청 대단해요. 우리 여기 유튜버님들을 순식간에 유튜버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도 못하는데 아주 순식간에 우리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시는들이 위대해요. 근데 이분이 영상 작가면서도요, 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찬송가도요, 손수 다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사랑과 정성이 그대에게 박수. 종암동 대표 오늘 어디 외국 가셨다 했죠? 외국 가신 거 이제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이동 대표님. 우리 멋진 청년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어요. 사익감으로 삼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름 이동 대표 이임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가져가세요? 도남일동. 안녕하세요. 도남일동 조선희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 조선이는 여기 가져가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름 조선 맞죠? 이분이 대한민국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선동. 우리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저 이광호인데요. 박미경 구역장님한테 잡혀왔습니다. 지금은 대한광산개발의 부회장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 대표님은요, 어디 와서 잡혔느냐 하면요, 시청에서 데모하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시청에 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거기로 오셔갖고요, 우리 대표님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대리도 오시라는데요. 네. 동선동 대표님 대리 나오십시오. 네, 동선동 대표 대리님. 근데 이거는 대리님이 가져도 돼요. 삼동이네, 동성동이 아니라 그 삼동. 외국 가신 분이 외국 가시, 일본 가시. 예. 정릉 삼동이시잖아요. 바꿨어. 예. 정릉 삼동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정릉 삼동
박호순 데리러 왔습니다. 너무 대단한 건 이분들이 어저께 와가지고 그 눈물 하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깃발이 있죠. 이 깃발을 우리 거기 저기 그 등이 있어요. 가로등에 거기다 일일이 다 걸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다가 잡혀오신 분들이에요. 대장님으로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그 대표님들이 물어보면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채우실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 얘기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도요. 어느 한 군데도 우리가 이 사랑제일교회가요.